자, 지난주까지 내렸다가 올라오고 있던 이 비트코인이 오늘은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은 이 EMA 50선, 그리고 보라색 선이 EMA 100선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래량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이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반등이 나왔다가 살짝 밀렸다가 뭐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 위로 못 올라온 구간에서는 이 선 위에까지 못 올라타는 순간에는 또다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동평균선들은 가장 솔직한 답을 줍니다. 자, 먼저 이전 흐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전 고점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죠? EMA 50선을 먼저 이탈했죠. 이 노란색 선이 EMA 50선인데 그 뒤로 곧바로 또다시 이 4시간봉 기준이지만 곧바로 100선까지 이탈을 보여주면서 그 뒤로 올라타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여줬어요. 뭐 50선이야 한 번 넘어서긴 했지만 이 100선을 계속해서 저항을 한번 보여주니까 내려오면서 한 번도 지금 50선과 100선을 마주친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죠. 단기 매수세의 힘이 이때부터 약해졌고 중장기적인 매수세의 힘도 약해지고 있던 시장이 딱 이 구간이었다는 거. 뭐 이때가 1월 중순부터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EMA 50선 그리고 100선이 역배열 상태로 바뀌었고 이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반등이 나와도 구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명백하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제가 뭐 구독자분들께도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렇게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해가지고 지금도 들고 가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저점에 잡아서 이번 하락에 있어서 이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이렇게 미리 타점을 잡고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말 저점에 잡아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밀리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지금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EMA 50선과 100선 그 위에까지 올라온다면 저도 슬슬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타점을 잡을 생각이고 만약에 이번 4시간봉 상에서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순간에는 저도 이거 다 비중 줄이고 다시 타점 잡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9%뭐 다른 코인들도 수익 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따라오셔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트레이딩 교육방 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렇게 위에 있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MA 이 50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더들의 평균 단가죠. 50일 동안의 평균 단가니까 뭐 4시간 봉상으로는 50개의 캔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EMA 50에 계속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이때는 또다시 저항까지 보여주면서 내려오고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격도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올라타더라도 여기가 저항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이전 차트만 보더라도 이런 구간이 이격도가 커지고 나서 반등을 보여주다가 올라타더라도 결국엔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단기 매수세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위에서는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 위에 있는 보라색 선 EMA 100선의 의미는 조금 더 큰 자금의 평균 단가입니다. 뭐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더들이 아니라 이 계속 EMA가 아래로 계속해서 기울어져 있고 가격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때는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이때 EMA 100선이 대략적으로 82K였는데 60K까지 빠졌으니까 22K라는 이격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더라도 여기까지 한 번에 체크할 힘은 응축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하죠. EMA 50선도 그렇고 100선도 그렇고 둘 다 이번에 올라오면서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건 기본적인 개념인데 지금의 아무튼 부담스러운 반등이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반등이 나와줘야 그나마 50선과 100선에 대한 저항을 도전하러 올라갈 의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큰 하락 구간에서 4시간봉 기준으로도 거래량이 제법 발생했어요. 이때 하락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건 맞지만 이거보다 더 터졌죠. 연속적으로 평균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이건 공포의 매도,
그리고 강제 청산. 이건 뭐 현물 가격이긴 하지만 선물 기준으로 봐도 강제 청산이 이어지니까 현물도 뒤따라왔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죠. 물론 평균 거래량, 이전에 하락이 나올 때 나왔던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아직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수도 받쳐지고 있지만 매도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락은 평균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지 않은 상태들은 그냥 매도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평균 거래량이 살짝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반등은 사고 싶어서 저렴하니까 사자 이런 반등이 아니라 안 팔아서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안 팔아서 올라왔던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4시간봉 기준으로 EMA 선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EMA 50선을 회복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겠죠. 이게 나오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4시간 봉이 딱 이렇게 EMA 50선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캔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어떤 흐름이 나오든지 간에 위로 이렇게 마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4시간 봉상 종가 마감이 돼야 되고 그 뒤로 한 3번에서 4번 적어도 하루 정도는 버티는 게 좋아요. 하루는 버텨주고 그 다음에 EMA 이 100선이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EMA 100선에 대한 조건까지 저항까지 체크를 해줘야 그나마 이때 나왔던 흐름보다 더 빠르게 반등을 치고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거래량이 안 실렸잖아요. 하락이 나올 때에도 거래량이 제법 실린 건 맞지만 그 뒤로 하락세가 가중되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이번에는 거래량이 제법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면 EMA 50선과 100선 이것만 딱 안착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파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스윙적인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정말 저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시간 봉이 위로 올라탈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채로 올라간다면 매도세가 안 나온 거겠죠. 그냥 매수세만 붙어서 상승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해당 구간에 대한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해야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마감을 하더라도 위에 딱 보이는 EMA 100선이 있으니까 이것도 저항 맞으면서 내려올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머무는 게 더 중요하고 만약에 안착을 못하더라도 이탈됐다가 회복하면서 적어도 EMA 100선에 대한 터치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지금 이 EMA 50선이 내려오면서 각도가 가팔라졌다가 살짝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됐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격이 조금 더 횡보를 보여준다면 이 이격도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이격도가 제법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서도 이격도가 제법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올라타더라도 다시 한번 EMA 이 50선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올라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어느 정도의 횡보세를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은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지만 터치할 때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보세요. 늘어나야 위에 있던 물량들 어느 정도 털고 나가는 흔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제법 실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매물이 안 나온다면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항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3번 정도의 터치를 보여주고 개미를 털기 위한 하락이 급락이 그렇게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그냥 치고 올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이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터치를 연속적으로 보여준다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겠죠. 자, 대신에 이 반등은 그냥 구조적인 상황에서 그냥 이 EMA 50선과 이격이 멀어졌으니까 이격이 커졌으니까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EMA 이 50선 이거를 딱 돌파를 할 때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돌파를 할 때 아예 거래량이 없이 나온 다음에 음봉으로 이 양봉을 한 번에 이겨내는 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이거는 추세 전환도 아니고 반등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양봉이 나왔는데 다음 봉에 이렇게 음봉으로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딱 이런 음봉이 나온다.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저점이나 또는 이 저점 이탈까지는 봐야 돼요. 적어도 이런 흐름이 나올 때에는 개미를 터는 게 아니라 물량 털기
이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그냥 던지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가장 깊은 낙폭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거래량이 있는 돌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거래량이 없는 돌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때 그냥 매도세가 안 나와서 그냥 매수세만 받쳐져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근데 또 이때 매수가 안 받쳐주는 순간에는 그냥 한 번에 올랐던 거 그냥 다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봉이나 다다음 봉에서 버티는지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비트코인, 뭐 하루 이틀 이런 것들은 선물 매매로 그냥 뭐 초단타를 치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타점을 잡을 때 중요한 것은 뭐 이런 EMA선 또는 거래량 또는 뭐 MACD,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타점들은 미리 계획을 잡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자 그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처럼 그렇게 비트코인을 10% 수익을 보고 한번 정리하고 지금도 들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그 타점을 바로 잡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근데 분할로 매수를 하려면 자금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타점에 못 잡았다면 단기적인 그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레이딩 교육방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분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부분 비중을 뭐 10%, 5% 이렇게 나눠두는데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위에서 걸어둔 것만 체결이 됐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것만 수익을 내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매수가 체결이 돼가지고 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수 단가가 이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평균 단가가 뭐 최대 9,250만 원이니까 저보다 한 1에서 2% 정도 수익을 더 보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비중 조절을 잘못하셔서.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수익을 고스란히 좀 챙기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대로만 움직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하락이 나와도 저는 수익 볼 수 있었던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 해당 구간에서 다 체결이 됐겠죠. 뭐 이게 달러 기준이긴 하지만 업비트 차트만 보더라도 체결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도 감히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올라올 때 그냥 무작정 들고 가자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9,700에서 9,800만 원 이 정도에서 한번 수익 보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저는 뭐 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오래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경험했을 거고 이런 뭐 하락장, 이런 뭐 반등장, 그 이후에 횡보장을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뭐 저보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대응의 영역이지 우리가 예측해서 살아남는 경우는 이런 하락장이나 반등장에선 절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앞으로도 뭐 이런 뭐 타점들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알트코인들도 잘 오르고 있죠. 뭐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눈에 보이는 경우가 좀 있으면 타점들도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주가 될 것 같긴 하지만 타점이 나올 때마다 공유도 드릴 겁니다. 자, 대신에 이 트레이딩 교육방에서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280만 원이었는데 영상이 올라가니까 29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정말 최소로 잡아도 뭐 10분, 20분 뭐 이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도 한계가 있어서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비트코인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아무튼 제가 뭐 알트코인들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하시려면 위에 있는 번호로 뭐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뭐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단기 분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은 EMA 50선 안착 전까지는 우리가 현물을 곧바로 들고 가는 건 안 됩니다. 이 밑에서 못 잡았다면 말이죠. 게다가 위에 있는 EMA 100선과 가격 차이가 크긴 하지만 저항이 나온다면 또다시 급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반등이 또는 상승이 나온다면 위험하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지금은 빨리 먹는 자,
크게 먹는 장, 이게 아니라 안 다치면 다행인 장, 이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등은 살아났다고 말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 EMA 50선과 100선은 지금 시장이 여전히 매도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걸 넘어설 거다. 이런 예측을 하기보다는 넘어서고 내가 더 높게 잡더라도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자.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고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우리가 5% 수익 낼 거, 뭐 4%만 수익 내도 괜찮잖아요. 뭐 3% 이렇게 수익 내도 좋은데 내려가면 5% 수익, 3% 수익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EMA 구조가 일봉, 주봉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알트코인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꾸준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